그래서 이 기본반은 기초반마다 진도가 훨씬 이제 빨리 나갑니다. 빨리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 기초반 했던 것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고 거기서 못했던 부분들 또 살을 붙일 부분들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우선 이제 이 교재가 이제 새로 바뀐 교재는 이제 이 1권 교육 철학 중에서 그 앞파트, 뒷파트 나눠서 뒷부분은 이제 과거에 이제 1권의 교육 철학을 앞부분 이제 교육의 기초라고 돼 있던 부분을 새로 이제 책이 바뀌어서 평생교육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 나눴다. 책이 이제 분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분량이 이렇게, 두 권은 이제 한 권을 하기는 이제 양이 두꺼워서 두 권을 나눴는데,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한 권 분량이 이제 두 권은 늘어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지난번 한 228쪽 정도 됐는데 그게 이제 352쪽 돼서 한 권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책 교재는 이렇게 이제 뭐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새로 이제 나오는데 이 기존의 교재는 이제 교육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진도 평생교육인데요. 자, 목차는 똑같고 이제 평생교육 똑같이 이제 교육의 개념, 기능과 역할, 교육의 방향, 형태론, 제도론 그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교육의 형태론입니다. 교육 형태는 그 중에 가장 대표인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 그래서 이 챕터 안에서 1권 안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목이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이 1권의 교육의 기초 안에서 가장 핵심이 평생교육. 평생교육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결국 평생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모든 형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포괄하는 개념이 평생교육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목차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기초반에 정리했던데 교육은 이제 인간을 변화시키는 활동들인데 그 활동들을 이제 각각 영역별로 나누어서 이제 학교에서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하는 분, 심리학하는 분, 행정하는 분, 공학하는 분, 뭐 등등 나눠서 하는데 이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 개념이 바로 교육이라는 개념입니다. 교육공학, 교육행정, 교육심리, 다 교육. 그러면 교육이 뭔가? 그 교육의 핵심 개념이 바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활동, 인간을 변화시키는 활동. 그걸 기초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변화시킨가, 그것을 무엇을 변화시킬까, 그것을 연구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변화시킨 과정들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그런 평가하는 측면. 그래서 내용과 방법,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측면인데, 이 내용을 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철학입니다, 철학. 왜 철학이 중요하냐면은, 헤르바르트가 교육학을 처음 만들 때, 이 교육 철학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살을 붙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주로 이제 내용이나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 방법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심리학, 그 중에 철학이 교육학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철학은 모든 영역이 다 관철되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 측면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데 심리학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헤르바르트인데 그렇다면 이 우리가 철학 시험에서, 교육 철학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인데, 이 형이사학 세계에 속하는 어떤 본질주의와, 그 다음에 형이학 속에 속하는 진보주의, 이 본질주의와 진보주의, 이 두 가지 특징을 이해하는가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이사학과 형이학 두 가지 특징인데 이 두 가지는 이제 형이사학은 인간의 어떤 의식, 생각에 관련되는 생각과 관련되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행동과 관련되는 행동.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을 인간의 어떤 생각을 변화시키는, 인간을 변화 중에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시험에 항상 묻게 됩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활동이 교육이라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때와 생각을 변화시킬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 현애, 생각을 변화시킬 때하고 행동을 변화시킬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먼저 변화시키고 행동을 이끌면 지행합의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지행합의. 그러면 지행합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자, 생각에 관한 지혜자고 행위다. 이건 형이상하게 섞어놓은 아까 이렇게 생각, 행동. 그럼 이걸 강조하는 심리학에서는 인지주의고, 이건 행동주의. 두 가지인데, 이 인지주의와 행동주의 두 가지 중에, 그러면 지행합의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서는 같이 하면, 누구나 지행합의인데, 그러면 지와 행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지를 강조하는 사람은, 생각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 중에 이렇게 지를 강조하는, 그래서 선지 후행이다. 그래서 지를 먼저 하고 행을 나중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을 강조하는 행 안에 지가 이미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지와 행이 하나다. 그래서 지행합일성 중에, 자,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지가 먼저고 행이 나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같은 사람, 이황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 지행합의라도 두 가지 지가 먼저 간다. 예를 들어 자전거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대. 이게 앞이고 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걸 강조하는 둘이 동시에 같이 간다. 동시에. 그래서 지행병진설 쪽에 가게 됩니다. 자전거에 비하면은 바퀴가 앞, 뒷바퀴가 있는 거 나란히 동시에 이렇게 바퀴가 두 가지. 이렇게 옆바퀴. 자,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왼쪽, 오른쪽처럼 나란히 간다. 이렇게 봅니다. 지행병진. 이걸 우리가, 자, 교육 철학에서 똑같은 건데, 이 형이상생을 강조하는 것을, 이기론에서는 자, 주리론이나 주리론. 이게 잠깐만요. 주리론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 주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기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이의 세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가 별개다. 이렇게 이 사람 주리론을, 이를 강조하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이게 더 강조해서 주리론을 강조해요. 원리, 한마디로 원리를 강조하는, 정신 속에, 생각 속에 있는 원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행동을 강조하는 사람, 행동. 그러면 행동 속에, 이 사람 행동 속에 이미 정신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이가 들어있다. 이렇게 원리.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기 속에 이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론론. 이 사람들은 이원론을 가고, 이원론. 그래서, 자, 똑같이 이렇게 주기론을 지행합의를 설명하게 되면, 지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황, 이런 사람처럼 주리론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선지후행하면 선지후행설을 주장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쪽을 가는 사람, 행을 강조한, 실천을 강조한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란히 간다, 하나다, 이런 쪽 입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고 뒤가 아니고 동시에 간다, 나란히 간다, 동시에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지가 먼저 가고, 이건 나란히 간다, 나란히. 이건 먼저, 먼저. 지가 먼저 후행, 이런 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 주기론, 동양에서는 주리론을 강조한 사람이 보라면 누가 있어요? 조기일까? 이쪽에 이황이라면 이쪽은 율곡. 보라면 서양에서는 여기는 플라톤이라면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두 가지 이제 철학적 흐름들이 이렇게 쭉 동양이나 서양에 같이 흐르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심리학에 와서는 아까처럼 생각을 강조한 사람, 아까 여기